대체할 수 없는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시장이 좀 이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도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도 기술적인 지표로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만한 때다라고 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이제 주중은 하루 남았고 다음 주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좀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좋은데, 그러나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방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한 8.3배 정도 수준이고, PBR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PBR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의 조정, 숨고르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다소 조금은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목별 장세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도 막바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어닝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고요. 종목별로 이제 어닝 이후에 2분기를 보고, 그리고 매크로 업황 이 부분에서 이제 2,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는 이제는 종목 플레이를 당분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에는 한 번의 흔들림,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마냥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보다는 한 번의 출렁임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잠시만요. 오늘도 원고를 옆에 놔뒀네요. 자,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예,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원고를 저 멀리 놔두고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예, 제 얼굴 보셔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랑초님은 강릉에 여행 오셨다고 너무 덥다고 하시네요. 강릉뿐만 아니라 여기도 엄청 덥습니다. 네, 안지연님도 오셔서 인사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소폭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해운과 영상 컨텐츠, 태양광, 엔젤 산업, 온라인 교육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장 들면서 반도체 소부장 꽤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종목별로 어닝이 조금은 좋지 못하게 나온 종목 중심으로도 낙폭이 꽤 커졌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도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역시 나오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AI 캐펙스나 이런 것들 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고, 디램이나 낸드 가격 관련된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도 여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중단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까지도 지금은 가격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공급 조절을 하고 지금 공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DDR4 가격까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레거시의 어떤 그런 흐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AI 캐펙스나 AI 쪽에서의 수요도 괜찮아지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중동 쪽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 쪽에 칩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열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엔비디아의 흐름들도 굉장히 우상향 그림이 여전히 그려지고 있다는 점,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역시 그와 관련된 HBM이나 AI 쪽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또 똘똘한 종목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선별해서 반도체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재개한 국채금리 경계감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소비자 CPI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호재로 반도체를 상승시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 S&P가 마무리를 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 입법인 대규모 감세한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 재정 우려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감세안이 나타나고 뭘 하다 보면 채권 발행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금일 뚜렷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났고요. 높은 시장 금리도 약간의 시장의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물, 선물 각각 6거래일과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금일 오전 기준 현물은 순매수를 보였지만 매수 대금이 미미했는데요. 선물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가 여전히 코스피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환율 이슈 때문인 것 같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반도체, 해운, 금융주주, 유틸리티 업종이 오늘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자동차, 조선, 방산 업종은 오전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면서 반도체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방산 업종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자, 해운 업종을 보자면 HMM이 1분기 매출 2조 9천억, 전년비 23% 증가,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전년비 51% 급증을 하면서 무역 분쟁 완화도 상승 요인을 보면서 HMM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나타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DB손보 순이익이 4,470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인 금융주 상승폭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금융주의 신고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권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부 말씀드렸던 DB손보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융주 중심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국내시장의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완화와 예상치 하회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의 단기 상승 모멘텀도 많았던 시장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시장도 쉬어가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경계감이 부각되고 있고 실적 시즌 맞바지 영향에 또 좀 시장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코스닥은 단기 상승세 이후에 또 코스닥까지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역시 시현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한 삼지엔터 연일 급등각이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JYP엔터 같은 경우도 1분기가 좀 다소 안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나왔지만 시장 컨셉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고 2분기부터 고성장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고성장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JYP엔터가 아주 급반등을 했죠. 상대적으로 SM이나 하이브 등과 비교해서 JYP엔터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밸류의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낙폭이 유달리 좀 아주 낙폭이 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 맞추기로 간다면 SM이나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SM에 대해서 JYP엔터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2분기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JYP엔터의 상대적인 상승폭이 오늘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강세였던 로봇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로봇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도 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관련 공약 기대감 속에 교육주도 오늘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med케어 사기 혐의 소식에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일부 빠지는 것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중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한미그룹은 또 어느 정도 괜찮고요. 더군다나 알테오제는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리가켄바이오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3분기 정도의 대규모 빅파마 관련 계약건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지금 이야기로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5조 원대 정도의 빅파마 신규 계약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리가켄바이오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여지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후장 기관 순매도의 코스피 하락 추세가 나타났고요.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선물과 아시아 증시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일 밤 한미 당국이 환율 정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달러원 환율 변동성도 증가했고요. 이후에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협상에 환율 의제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반박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원화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달러원 환율이 1490원대로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양국 간에 어떤 수준의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공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원화 강세의 기대감 유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기관의 차익 실현에 좀 기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업종 중에 삼지엔터는 티니핑 컨텐츠 등 실적 호조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JYP엔도 또한 호실적 전망에 강세가 나타났고 SBS는 넷플릭스와 시너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북극 항로 활성화 언급으로 펜오션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금융업종 순환매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금융지주와 DB손보 등의 호실적 공시에 상승했습니다만 메리츠금융지주 등 업종 내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 정책 기대감에 따른 종목별 순환매, 차익 실현 등으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방산업종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 이 방산업종도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업종 탑3는 운송창고, 전기가스, 오락문화고 업종 바텀3는 건설, 종이목재, 보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주에 중국의 주요 동행지표 19일 예정되어 있는 지표 발표가 있고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역 협상과 금리 두 가지 중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제가 아까 예쁘게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안지연님께서 예쁘시다고 말씀 주시네요. 네, 마이 뷰티풀 엔저님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라이브 하다 보면 약간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뭐 매크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종목 섹터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굉장히 재미없는 하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매크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자,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그 BOA 자료예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올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서베이 결과 공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시 기간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서베이 기간인데요. 자, 이 보시면 자, 첫 번째 자료는 중국의 관세율이 37%대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5월 12일 발표된 30%보다 소폭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막대 그래프 가운데 37% 정도 수준에 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니까요. 그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종합지표에서는 뭐 4월 저점 1.8에서 2.5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베스트의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건데 종합지표가 조금은 바닥권에서 반등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이 센티 목표를 보면 센티가 엄청 안 좋았다가 지금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개선되는 초입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막 급락할 것이다 보기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지표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현금 비중을 4.8%에서 4.5%로 현금 비중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좀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주식을 좀 사놨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2021년, 22년 넘어가면서 뭐 23년도에는 22년 10월에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담지 않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4.8%에서 4.5%로 조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더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네, 요겁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가 4월 저점 대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5월 25일 정도로 본다면 조금 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검은색 실선을 보시면 경제 성장 기대가 아주 바닥권까지 아주 빠졌었어요. 그게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관세 협상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 성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센티가 아주 빠졌었는데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90일 관세 유예 기간이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 기대가 4월 저점 대비 반등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 보시면은 요거죠. 경기 침체 기대가 4월에 42%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뭐 마이너스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높게 4월 25일 날 42%까지 급증을 했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1%대로 아주 급감시키고 있죠. 그래서 90일 관세 유예가 결국 침체를 끌고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빨리 이 센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 관련된 기대감 이 부분이 낮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제일 위쪽에 보시면 롱 골드,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라는 거죠. 아주 짙은 색깔, 이게 지금 이번에 5월 25일 이 관련인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롱 골드가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로 보는 상황이고요. M7 인기도 계속 조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롱 매그니피선트 7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쪽이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되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예, 3월 달에 굉장히 M7 관련된 롱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높게 잡았었는데요. 지금 4월, 5월 접어들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의 인기가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히려 롱 골드 아직까지도 금에 대한 어떤 매수 포지션을 좀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위험 선호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이런 방어적인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센티가 아직 좀 남아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자, 금 가격이 오버밸류 됐다는 답변이 4월에 34%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골드에 대한 센티가 아직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좀 오버밸류 됐다, 오버슈팅 됐다라는 인식이 45%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위험자산 선호로 넘어가면서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지금 한 3,100달러 정도 되나요? 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도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야기도 약간 오버밸류 되고 있다는 그 기본적인 답변이 이렇게 34%에서 45%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오버웨이트 답변이 지금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갔습니다. 2006년 5월 이후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가 오버웨이트 되어 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요겁니다. 약 달러 대비 해지 수단 늘릴 예정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 달러 대비 해지 수단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달러 환경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율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1390원대까지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지금 무역 적자가 미국이 지금 한국 대비 무역 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정확한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적자국이잖아요.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워낙 강세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깨지면서 원화 강세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미국의 의지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가 아직은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그런 현상으로 보는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서베이 관련된 센티를 좀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조금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코스피 예상 경로를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추정을 한 자료입니다. 물론 각 증권사마다 뭐 하반기 예상 경로가 따로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키움증권에서는 요런 예상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기 좋게 이런 그려놨습니다. 뭐 이게 이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상 경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 그리고 3분기 초까지 지금 이제 5월이니까 거의 이제 2분기 중반 정도 되는데요. 2분기 현재부터 3분기 초까지 사이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지나고 6월 달 접어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5월 중하순 이후부터 약간의 지금 조정세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지나면서 3분기 초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아직은 실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조선 이런 부분들의 우위가 여전히 2분기 지나고 3분기 정도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접어들면서 역시 4분기로 넘어가면 반도체 등 관세 피해 수출주가 우위를 나타내면서 그 뒤로부터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표에 따르면 7월부터 주가들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6월 초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번 조정세가 나오고 6월 초 중순 이후부터 다시 6월 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가 6월 말 정도부터는 약간 조정이 다시 눌려 나왔다가 7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분기 접어들면 반도체와 전 관세 피해주, 수출주 중심으로 우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레인지는 하방에 대해서는 2350에 대한 락바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방에 대한 코스피 지수는 2880포인트 정도로 일단 키움증권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3000포인트를 보는 시각도 있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3000포인트도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올 연초에 생각해 보면 올해 대부분 코스피 상단을 2700에서 2750이 거의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한 2300, 2400, 2300 이렇게 정도 봤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틀린 것이 아닌가. 네, 올해 연초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에 뭐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레인지를 보여주면 어느 한쪽 방향은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방 쪽이 좀 틀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방은 2700에서 2750 이건 좀 상방으로 돌파를 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2880 정도 봤고요.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3000포인트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움증권에 따르면 방산 부분, 조선 부분이 3분기까지 주도주로 어느 정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봤고요. 뒤로 갈수록 관세 피해 수출주들,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여전히 연말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시장인데요. 역시 한투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자, 시티그룹 US Earnings Revision Index 이게 빨간색 막대거든요. 이 빨간색 막대 보시면 이게 위쪽으로 탁 솟았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엄청 나왔다가 위쪽으로 탁 솟았어요. 이 보시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시티그룹 US Earnings Revision Index인데요. 요거하고 S&P 500 인덱스가 이제 검은색 실선이 보이시는데 이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시장 반응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상당 부분 조금 사라지는, 그러니까 S&P 500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 고점 대비로도 회복세가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뭐 20배 좀 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밸류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S&P 500의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실적 전망 방향성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완전히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밑으로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튀어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S&P 500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적정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다. 근데 말씀드렸던 실적 전망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역 분쟁 관련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국면에서 이런 어닝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컸던 분야의 반등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그리고 그 뒤로는 뭡니까? 뭐 M7이죠. M7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S&P 500, 러셀 2000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다우존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의 특정 종목이 다우존스를 상당히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우려 완화도 되면서 중동 모멘텀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최근에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국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반도체 등뿐만 아니라 지수가 좀 아직도 견조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견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자사주 매입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금 회사들이 AMD나 그쪽인가요?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빅테크들이나 뭐 M7 등 포함해서 아마 자사주 매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적 발표 때는 못하고 실적 발표 끝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대규모 큰 종목들이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발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배경이라면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또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도 매크로 이야기를 조금은 고민을 하시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등골 아빠님께서 방탄 피부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갑자기 댓글창에 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예, 피부. 예, 잘 관리하셔야죠. 네. 그러면, 관련해서 섹터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방산 섹터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죠. 오전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오후 들면서 상승폭으로 다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자, 1분기 방산 실적, 매출액이 4,375억 원, 14.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94억 원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올해 방산 매출 내 수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20%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24년에 수출 비중이 17% 추정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매출 비중이 2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26년도부터는 MSAM 수출이 본격적인 양상 단계 돌입하면서 수출 비중이나 OPM 개선세가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산 수주 잔고가 전반적으로 8조 3,400억 정도로 이야기되는데 올해는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폴란드 K2 2-1차 그리고 LSAM 양산 그리고 MSAM 블록 3를 통한 YY 전년비 증가를 예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ESA 레이더, 레오나르도 협력을 하는 부분 그리고 호주 군통신 사업, 랜드 4140 등의 해외 수주도 기대 가능하다 이렇게 방산 쪽에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방산의 릴레이팅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한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익 성장성입니다. 유럽 업체들의 이익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같은 수준의 이익 개선,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 이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잔고의 성장성입니다. 한국 업체들 역시 지속적인 수주잔고 성장을 달성할 수 있어야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산업종이 아주 낮은 밸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한투증권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24년까지 확보한 해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유럽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의 이익 개선이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완화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주잔고를 계속 늘릴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따라서 유럽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두고 업체별 수익성과 수출 파이프라인 확장성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서 간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등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견조하고 대부분 방산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견조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키움증권에서도 2분기 그리고 3분기 초 정도까지는 여전히 방산업종
업종에 대한 기대감, 뭐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아직은 뭐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전력기기, 뭐 지금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엘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종들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 대비 한 20% 이상은 올라온 것 같아요. 천천히 계속 아주 양호하게 주가 수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효성중공업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xAI가 효성중공업 미국 법인과 대규모 변압기 구매를 위한 LOI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굉장히 장중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헤드라인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xAI가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인 효성 HICO와 대규모 변압기 구매를 위한 업무 협약 LOI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xAI가 멤피스 지역에서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효성 HICO의 변압기 공급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특히 효성 HICO 같은 경우는 멤피스에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투증권에 따르면은 최근에 현대 한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익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가까운 한국 업체들이 달성한 가파른 이익 개선 기반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초과 수요 환경이 있었는데, 따라서 변압기 시장의 수급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한국 업체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뭔가 피크아웃이 이루어지면 한국 업체가 피크아웃하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업체들의 이익 개선 지속 가능하다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미국 변압기 시장의 초과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최근에 보면 수출 지표를 가운데 초고압 변압기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공급이 제약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전력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변압기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공급 속도의 증가는 제한적인 겁니다. 원래 이게 변압기 업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캐파가 급박하게 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증가가 그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기존 주요 공급자인 중국을 배제한 상태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업황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후발주자인 한국 업체들이 이익 성장의 속도 측면에서 더 빠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는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익 개선 속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정도는 다소 좀 과하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압기, 전력기기 쪽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주가 하락을 이끈 또 하나의 리스크는 관세인데요. 이 영향도 미미하다는 겁니다. 공급자 우위 환경을 고려한다면 관세의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최근에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또한 주요 변압기 생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 모두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쟁 구도상 나타날 변화는 크게 없다. 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환경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결국 향후 수주를 받을 물량의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고려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재협상을 통한 일부 가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한투증권에서는 전력기기 쪽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전히 뭐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페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금액이 하향 조정된 적이 없죠. 3월 말부터 이야기됐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아마존 등등 포함해서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고 AI 캐펙스가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세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캐펙스 증가에 대한 이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수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발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HMM 실적 호조 등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해운주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일 부산 서면을 찾아서 유세를 하면서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와 그리고 부산의 해양 수도를 위해서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원래 국가 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나 딱 하나 해수부만은 예외로 해서 부산에 옮기겠다, 제가 약속을 드린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인데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해운주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HMM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만 갖고 올라간 건 아니죠. HMM 같은 경우는 전일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8,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5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6,13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83% 급증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7,397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49%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HMM에 대해서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대신증권에 그리고 시장 기대치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리포트를 썼고요. 미중 관세 협상에 따라 향후 업황과 운임과 실적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또한 영구채 전환 완료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자사 취득 소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대신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죠.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HMM과 KSS 해운 등 일부 해운주가 움직임이 있었다 보입니다. 자, 한토증권에서는 HMM 관련된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 HMM의 1분기 영업이익은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스팟 시장보다 덜 오르긴 했는데 수익성은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 걸 보면 2분기에 걸쳐서, 2개 분기에 걸쳐서 항차가 끝나는 물량들의 이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운임이 계속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 부채, 즉 운행 중인 항차 규모가 1분기 오히려 증가한 점이 앞으로 2분기 실적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해운업종 투자 분위기는 안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한투증권은 언급을 했습니다. 100%가 넘는 대중국 관세가 거론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적자 불황을 걱정하기도 했는데 유예 결정이 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화주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수요를 풀고 미국과 중국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재고를 미리 비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반면 선사들은 이미 미주 선박들을 다른 항로로 재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HM 투자 판단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세 유예에 따른 시장 반응이 확인되고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업사이드 리스크는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가지고 HM 관련된 평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상품 선물 개장했는데요. SFI 유럽선입니다. 상해 컨테이너선 관련된 유럽선 지수가 12%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급등각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 관련해서 상품 선물 개장 SFI 유럽선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가 90일 유예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쓸 재고를 이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재고 선적과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걸 좀 말씀드리면 미중 관세 조정 이후에 미국 수입 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주문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중국의 대미 화물 운송량이 반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추적 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 비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수송 예약량은 277%나 급증을 하면서 21,530 TEU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해운사 하파그로이드 관련해서도
미중 항로의 예약량이 전월 대비 50%나 급증했고요. 거래량이 또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연말에 재고를 빨리 쌓자. 그래서 지금 막 급증하면서 중국에서 미주 지역으로 막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미 쪽의 항로를 다른 쪽으로 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가는 미주 향의 어떤 선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해운업종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섹터이죠. 오늘 일부 교육 관련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표 지역 방문하면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단계적인 무상 교육과 보육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과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이죠. 교육 관련해서도 강화하겠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정책이 발표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비상교육,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유비온,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특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출산율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이제 우리가 출산 관련이라든지 이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잡음도 말고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재건과 건설기계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 지금 리아보스티 통신과 그 다음에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과 미하일 갈루진 외무장관, 그리고 이고르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참모총장,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부 차관 등을 이스탄불 평화협상 대표단으로 구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이날 대표단 명단에서 푸틴 대통령 이름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젤렌스키와 직접 회담하는 것이 무산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과 건설기기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울러서 푸틴이 불참을 결정한 직후에 트럼프 역시 참석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회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죠. 자,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뺀 러시아 협상 대표단 명단을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이걸 휴전을 빨리 하거나 전쟁을 종식하거나 쉽지 않죠. 본인이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우크라이나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너무 피해가 많은데 이런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 빨리 종식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푸틴 대통령도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본인이 왜 트럼프 대통령 말 듣고 왜 본인이 끝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내가 왜 트럼프 대통령 말 듣고 중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기사는 지금 러시아가 다른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부 병력 이동도 막 생기고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로 좀 보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쟁 종식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공언했잖아요. 자기는 하루 만에 평화협정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지만 푸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눈치를 왜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빨리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를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너무 인명피해가 많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정치적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공과 건설 기계가 오늘은 좀 좋지 못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입니다. 과기부가 필요서 AI 등의 AI 스타트업 10곳 미국 동부시장 개척 지원 대상 선정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AI 스타트업 10곳을 미국 동부시장 개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뉴욕대 내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뉴욕대 내에서 거점 공간으로 지원 대상 관련 관계자들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하고 현지 진출 전략 설계 등을 지원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지원 대상 스타트업은 플리토, 맥켄리아 라이스, 그다음에 누비랩, 엑소 시스템즈, 더 슬립 팩토리, 그다음에 베슬 AI 코리아, 퀸텟, 그리고 퓨리오사 AI, 스트라티오 코리아, 그리고 디자이노 블로 이렇게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됐다고 보입니다. 10곳이죠. 그래서 4x4, IT센 글로벌, 토마토 시스템, 엑스페릭스 등의 일부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 처벌 강화 대선 공약 추진 소식에 일부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 대응 관련된 공약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나타냈고요. 배포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별도의 배포 없이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상당히 이 딥페이크 관련주는 뭐 엄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 중심으로 오늘 시장이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아주 뭐 설명은 재밌게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관련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도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아시죠? See you!